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 시장 포인트 잡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트리플 악재 급락했었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초가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는 움직임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 초반에 통신주와 은행주, 식음료주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오늘 오전장의 특징으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안 짚어볼 수가 없겠어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간밤에 좀 대외 불안으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했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특이한 점인데, 일단 뉴욕 증시 하락의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별히 다시 반복 말씀 안 드려도, 트리플 악재라고 합니다만, 사실 연속성이 있는 악재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르헨티나 디폴트 얘기는 어제 갑자기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미 쭉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력이 좀 나 있는 그런 상황에 악재로 작용이 됐던 거고, 그리고 사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 물가가 안 올라간다. 이것도 걱정인 것 같아요. 물가가 안 올라가면 좋아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또 물가가 안 올라가면 디플레이션. 어느 방향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는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두지 않는 그런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스러움이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이고, 또 미국 기업들이 이제 고용 비용, 그러니까 이 월급을 많이 주는 상황이 되니까 기업이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악재가 나와 있고, 또 지금 보시는 대로 다우 지수가 아주 급락을 해버렸지만은 이게 연속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특히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나서 뉴욕 시장의 그 나스닥 선물 또 S&P 500 선물이 진행될 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급락했더라도 역시 크게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아마 이제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저께 선물을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선물 매수로 다시 돌아섰단 말이에요. 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순매수를 잔뜩 했는데 지수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영향에 우리 지수가 상관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근데 뉴욕 증시 다우 구성 30개 종목이 다 내렸어요. 하나도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린 종목들의 어떠한 흐름을 보면 이 코카콜라가 가장 덜 내렸거든요. 가장 덜 내렸는데 아침 약세, 종가권 약세고요. 엑슨 모빌이 가장 많이 내렸는데 아침 약세, 종가권 약세.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장 마감 때까지 계속 약세로 진행이 됐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재료는 연속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어제도 한국물 DR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국물 DR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기서 흘러내려서 다시 급락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로 평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대로 지금 선물시장에서 1,100개 가까이 사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좀 제한적이지만 물량을 꾸준히 좀 사고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또 코스닥도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일단은 반등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은 어제 그제 말씀드린 대로 얼추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할 시점에 왔어요. 왔는데 이게 계속 갈 거냐가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거래량이 분명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 쪽에 거래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되는구나 하고 들어오는데, 이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화면에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10초 지수입니다. 10초 단위로 변하는 지수인데, 지금 현재 고점이에요. 장중 고점까지 와 있는데 9시 30분 이후의 거래는 9시부터 9시 반 거래보다 분명히 줄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술적인 반등의 연속성을 위한 부분이라면 상당 부분 거래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증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듯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매 가능한 시점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매수 시점이 전저점에서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이건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우선은 고려해 놓고 그 뒤에 추가적인 매수 강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40선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반등치가 그럼 어느 정도에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막힐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올라선다면은 음봉이 크게 두 개 떨어지고 어저께 그저께는 사실 몸통이 크지가 않고 밑에 꼬리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밑에 꼬리가 길어지면은 대기 매수세가 존재하는 걸로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어제 그제 음봉의 아래 꼬리가 길어서 오늘 반등을 한다면은 그 전 양 음봉이 길게 떨어져 내린 시점, 여기가 이제 추가 상승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540선에 이제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간다면 여기 540에서 55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열려 있겠지만은 그 위로 가기는 흘러내린 음봉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추세는 여전히 좀 대형주, 코스피 쪽으로 쏠려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업종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장 초반에 통신과 은행, 그리고 식음료가 강세였는데요. 통신과 은행까지는 사실 어제까지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이 내수주 가운데 음식료품은 꾸준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료 업종도 사실은 그 연초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업종이거든요. 그럼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이 음식료 업종이 지금 현재 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분 자체를 고점을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다만 연결시켜 보면은 저는 이게 추세가 흐트러져서 망했다. 이제 이건 끝났다. 이렇게 보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제 오늘 양봉의 움직임이 지수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죠. 어제 지수 약세도 같고 오늘 지수 약세도 같고. 그러면 대형주가 지수를 계속 끌어가는 게 일단 조금 쉬어갈 타이밍 속에서는 이런 종목이 추가 상승을 보면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항시 눈치 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금 전 또 여전히 하반기에도 좋을 거라고 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장에 거래가 있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에너지가 모이는 쪽. 예를 들어 지금 식음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이 음식료 업종 보게 되면은 7월 달에 거래가 앞에 거래보다 분명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증가돼 있는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래량 증가라는 측면 한 가지 하고, 사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움직임이 뭐 수량이 많다는 건 두 번째 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하게 매수가 최근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은 과거에 외국인들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할 때 확인됐던 그러한 조건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통신과 은행은 여전히 연속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지금 통신 쪽, 은행 쪽에 보면 은행은 사실 이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업은행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그걸 빌미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예전 같으면 적어도 5월달, 6월달 같았으면 은행 업종이 실적이 서프라이즈 그래도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은행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든 대형주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그 철강 그 업종이나 뭐 이런 종목 쪽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쪽에 대한 문제는 수급이 강하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뭐 은행도 포함돼서 또 철강도 포함되고 IT도 포함돼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후장 전략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포인트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철강과 전기가스, 증권 업종에 주목하자. 두 번째는요, 개장 전 예상 호가가 안정적이었던 종목을 관심권에 두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관 수급 유입 예상에서 종목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철강, 전기가스 이런 부분들 어제도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증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관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이 철강, 전기가스, 증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보는 시각을 좀 둘로 나눠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철강, 전기가스는 지금 현재 지수가 끌어올려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증권업종은 이러한 종목, 철강이나 그 전기가스가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업종이 7월 한 달간 강세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많이 올라서 있다는 점도 껄끄러울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섹터가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모습이 또 확인됐고 이럴 때 오히려 철강이나 전기가스 같은 이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의 무게가 실려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서 좀 구분시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 가운데서 이 장전의 예상 효과가 좀 좋았던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표를 몇 개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시면은 이 8시 10분 되면 우리 이제 예상 호가가 나오잖아요. 8시 11분에 몇 개 종목을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이게 이제 8시 11분에 한정 KPS라는 종목, 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LG화학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예상 호가를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 지수는 일단 빠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명히 지수는 폭락하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관계없는데 적어도 최근 들어서 거래가 집중된 섹터 안의 종목이 그런 모습 보이면 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한전 KPS라고 하는 종목들 잠깐 좀 보게 되면 아침에 예상 호가가 플러스로 나오는데 물론 이게 당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보시면 한전 KPS를 잠깐 좀 볼게요. 이 한전 KPS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은 한전 KPS를 아침에 분명히 좋았는데 이게 좀 밀려 내려오니까 이거 아닌갑다가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 지지선의 지지력이 분명히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지지선이 21선이거든요. 최근 한 달 이상 지지한. 그럼 이런 가격권까지 내려왔을 때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LG화학도 아침에 예상 호가가 지수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 얘는 이평선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이평선, 요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 5일선이죠. 그 지지력이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내렸다가 살짝 보합권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지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침 동시호가 전에 예상호가에서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래서 봤을 때 한국전력이 전기가스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한국전력이 오늘 상승세가 진행되는 것은 앞에 두 개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앞에 두 개는 지지선이 밑에 있단 말이죠. 버틸 수 있는. 얘는 이미 고공행진 속에 지지선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눌린다는 얘기는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 이럴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데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까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관 수급, 연속성까지 있는 종목을 찾아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제 기관 연속성 종목은 지금 현재 연속되는 거 말고 기존의 매수가 잔뜩 들어왔다가 멈칫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버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좀 저가 종목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동시호가 예상 호가도 괜찮았지만 지지선을 확인시켜준 시점이기 때문에 안 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 속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 있다가 스톱돼 있거든요.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수 하락하는 경우에도 매도가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결국 기존의 기관들이 잔뜩 들어왔다가 스탑돼 있는 종목 안에서 종목을 찾자. 이게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오후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포인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0시 45분 HSBC가 집계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51.7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과 전달 52였는데요. 이를 모두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 대한 종목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에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주시는 동안 2부로 찾아올게요.